오늘 이 영상에서는 용군사관학교 우선 선발 73기가 된 제가 2차를 준비했던 그 과정 그리고 그 비결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를 꼴등으로 합격을 했었고 심지어 한국사 자격증 즉 가산점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사 자격증 유무는 거의 체력에서 뛴걸음 1등급과 8등급의 차이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1차 시험도 꼴등이었고 가산점도 없었는데 2차 시험에서 역전을 해서 우선 선발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결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면접 대비, 체력 검정 등 2차 사관학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실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면접 기출문제, 면접 대비법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ATP 입시연구소에서 사관학교를 합격시켰던 그 비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컨설턴트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봤지만 단연코 원탑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체력 검정입니다. 사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력 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면접의 비중치가 가장 높은데 왜 체력 검정이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관학교는 군인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즉 군대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체력이 안 되면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 국방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를 통과를 했으면 시험이고 뭐니가 상관이 아니라 실제 이 친구가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즉 체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건 다른 대학교들이랑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면접 비중이 가장 중요한데 체력 검정을 계속 이야기하느라고 말씀드리냐면 체력 검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면접에서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즉 체력 검정표를 면접관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체력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의 체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면 어쩔 수 없이 면접자들은 이 학생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체력 점수가 낮으면 이 친구는 체력 점수가 낮으니까 이 친구가 진짜로 사관학교에 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는 경우에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체력 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계속 물어봅니다. 너 체력 검정에 자신 있느냐를 저한테 3번 정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뭐 축구부, 농구부를 했었고 늘 체력에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3번이나 물어봤다는 것은 애초에 질문도 오고 가는 게 많지가 않은데 계속 그걸 물어봤다는 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단순히 체력 검증의 그 점수표에 대한 비중치만이 아니라 실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면접에서 이 체력 검증을 너무나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체력 시험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관학교는 어떻게 하면은 체력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제 취미가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이제 연수반을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 그래도 운동에 대해서는 좀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실제로 그 2차 시험에서 뒤집었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2차 체력평가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 우선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셔틀런이라 그러죠.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악력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외하고 사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뛴걸음,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 3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운동을 하실 겁니다. 1차가 발표가 나고 나면 운동을 할 건데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뛴걸음, 윗몸, 팔굽혀펴기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뛴걸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뛴걸음 점수가 일단 제일 높아요. 그리고 뛴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체력 시험의 점수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또한 추가로 단시간에 늘리기가 매우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저도 뛴걸음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뛴걸음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옛날에 준비했던 방법도 그렇고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달은 건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특전사 출신 중대장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뛴걸음을 잘하고 싶으면 원래 뛰어야 되는 분 이상을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5km를 10분에 뛰어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평소에 20분을 계속 뛰는 거예요. 똑같은 페이스로. 맨 처음에 몸이 적응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상 처음 이제 뛴걸음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1.5km 다 못 뛸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1.5km를 시험장에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몸은 나는 10분만 뛰면 되는데 나는 20분, 30분을 뛸 수 있는 몸이네를 인식을 먼저 시켜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처음 훈련을 하실 때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계속 뛰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몸이 익숙해지면 본격적으로 1.5km를 재고 그때 제한 시간 내에 들어오는 연습을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10분이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7분 32초 이상으로 가면 여러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분으로 달리면 안 돼요. 2배에서 3배를 뛰라는 말이지 제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로 10분 내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뭐 5분 내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해야 될 게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자, 제가 왜 윗몸 일으키기를 더 강조를 하냐면 팔굽혀펴기보다 실제로 점수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게 윗몸이에요. 제가 실제로 군인으로서 복무하던 시절에도 윗몸 일으키기 때문에 특급 전사 같은 걸 못 땄던 기억이 있고
어렵고 이 윗몸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분들 그리고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윗몸이 되게 쉽다고 판단을 해서 잘 안 해요. 근데 윗몸 점수가 진짜 잘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윗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윗몸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체력 검정을 하실 때 푸시업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띵걸음을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하체가 털립니다. 여러분들 하체가. 그 복근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근으로만 해야는 되는데 여러분들 무리를 해야 되잖아. 그 시험장 안에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체를 써요. 그럼 하체가 이미 털린 상태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윗몸을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력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윗몸 자세 같은 경우는 정석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윗몸 자세 쳐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좀 말아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유튜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팔굽혀펴기입니다. 또 제 주종목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뭐 한 100개 이상을 늘 하던 사람이에요. 팔굽혀펴기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푸시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특히 정자세로 하시는 거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푸시업을 정말 정자세로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자세로 10개를 했는데 10개 그 이상이 안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실패 지점이. 그러면 무릎을 꿇고 남은 최대 개수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총 5세트씩 진행을 하시고 쉬는 시간은 1분 안으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여기서 더 좋은 건 그냥 단순히 5세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더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실제로 근육을 만들거나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운동 분량이 하루에 푸시업을 5세트만 한다고 몸이 커지지도 좋아지지도 사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딥스를 진행을 하거나 만약에 헬스장에 간다고 했을 때는 3두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해주는 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바를 미는 행위잖아요. 푸시 미는 행위인데 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이 여기 3두입니다. 이쪽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 근육이에요. 이쪽 근육. 이 3두 근육을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주는 훈련을 하더라도 꽤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헬스장 가기나 좀 그렇다면 집에 이제 의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저 보여주는 게 참 웃기긴 한데 이렇게 잡고 다리를 앞으로 쭉 빼세요. 쭉 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연습,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제가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두 운동에 좀 단련이 되거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운동도 한 5세트 정도를 반복해 주시고 횟수는 최대 횟수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실제로 진짜 헬스장에 가는 분들은 벤치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실제로 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먼저 뛴걸음을 20분 이상 뛰세요. 계속 운동장을 뛰시고요. 몸이 좀 올라왔을 때 그때 푸시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푸시업은 아까 말했던 5세트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딥스나 혹은 헬스장 안 간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세를 토대로 한번 단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윗몸 일으키기도 최대 횟수로 한 5세트 정도 계속 반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복근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따로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준비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면접 비중이 가장 높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자신감입니다. 자, 다른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사관학교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즉 생기부를 보고 여러분 탐구 열심히 한 것에서 압박 질문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이 학생의 진성 지원자지, 즉 진짜 사관학교에 와서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뭔지, 왜 지원했는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일반 대학교 친구들처럼 엄청 어려운 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자신감 있게 내가 여기를 왜 지원했고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 포부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게 사관학교 면접의 특징이에요. 제가 작년 합격생들이랑 인터뷰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관학교에서 성공을 했을 때 받았던 기출문제 리스트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는 바로 지원동기서와 생기부인데요. 특히 지원동기서를 정말 많이 참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동기서 써서 냈을 텐데 내가 여기에 왜 지원을 했는가도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생기부일 겁니다. 제가 또 생기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1500개 이상 합격 생기부를 읽고 ATP 입시연구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사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리더십에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할 건데, 특히 동아리 활동을 많이 물어봅니다. 생활력부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팀 활동을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어디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동아리 활동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고 다른 합격생 분들도 동아리 활동에서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진짜 없으면 지원동기서 동아리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진짜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우선순위는 지원동기서와 동아리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을 준비할 때는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국가간 안보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 여기 자기소개에는 내가
내가 지원하는 이유와 최종 목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진성 지원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환학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공군상환학교 같은 경우 내가 조종에서 떨어지면 비조종 분야로 갔을 때는 어떻게 국가에 기여할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관과 안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가관이라면 무엇이냐면 국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하고요. 안보관은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국가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즉 국가를 바라보는 나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군인으로서 바라봐야 돼요. 자, 군인으로서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군인은 쉽게 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집단이고, 뭔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목숨을 달고 그냥 뛰어가는 그런 분들이 군인이라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나의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이 집단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보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태를 조금 언급을 하면서 내가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다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북핵 문제, 그리고 뭐 북한의 살상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와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군인으로서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나라를 정말 잘 지킬 거다라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관 안보관을 설명을 할 때는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으면은 면접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국가관 안보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살짝의 시사상식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내가 상환학교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실제 저도 이제 면접을 봤을 때 너 앉아서 자기소개 해봐를 저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물어봤을 때 주된 질문들은 너가 여기 왜 지원했고 너의 최종 목표가 뭔지입니다. 너가 여기에 왜 지원했는지는 내가 왜 군인이 되고 싶은가를 납득시키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저도 컨설팅 하다 물어보면은 그냥 뭐 행도분들 제복 입는 게 너무 멋있어서 저도 제복 입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돼. 그건 진성 지원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정말 꾸던 꿈이 파일럿이라는 꿈이었고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기 온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원래 저는 좀 가둬진 공간에서 성장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절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시절에는. 그래서 집단생활 혹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른 그냥 뭐 일반 대학교 친구들과 달리 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중요한 건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 장이 되겠다라고 좀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앞에 이제 아마 지금은 장이 되어 계셨겠지만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죠. 공군사관학교 장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몰랐어요. 높은 분이신지. 군대를 가고 나서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공군학교 장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15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민항기를 가기 위해서 그냥 여기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합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도 동일하게 그런 것보다는 나는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면접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진성 지원자인데, 군인이 왜 되고 싶고 여기서 떨어지면 너 뭐 할 거니 계속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사관학교 그냥 멋있어서 간다라는 친구들이 실제로 가면은 군인 훈련 받고 퇴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군인을 양성하는 군대와 똑같습니다. 그냥 군대랑 입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성 지원자를 구별할 때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너가 사관학교 떨어지면 뭐 할 거니? 혹은 사관학교 안에서 너가 원하는 분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너는 뭐 할 거니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조종 분야, 비조종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조종 분야에서 떨어졌을 때 너 그러면 뭐 할 거니라고 물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드론을 토대로 국방개혁 2.0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라를 위해 이바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혹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너 그럼 사관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관학교 떨어지면 공군 장학생 제도 혹은 ROTC를 토대로 계속 파일럿에 도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단순히 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진짜 군인이 되고 싶으면 군인이 될 수 있는 루트도 다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면접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에서 떨어지면 여러분들 면접도 못 보고요. 특히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가 엄청나게 빡셉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든 걸 확인하고 심지어 중요 부위까지 다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군사관학교가 신체검사 가장 빡세니까 공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체검사 같은 경우에도 막 눈에 이상한 액체를 넣고 테스트도 하고, 그 액체를 넣으면 2초 3초 뒤에 세상이 보여서
좀 해롱해롱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굴절률, 안압 같은 것들 다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좀 여드름 피부가 좀 심했었는데 그 여드름 피부 같은 게 언급이 돼 있어도 불러가지고 따로 물어봅니다. 막 확인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깐깐하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2 분들이라면 이 항공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학 병원이라든지 기관에서 인정한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 가서 미리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PRK 적합자라고 해가지고 뭐 조건부 합격, 육사도 뭐 조건부 합격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거 치시면 모집 영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체 검사를 합격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군사관학교 제가 실제로 했을 때 조에 10명에서 12명, 15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랑 한 명 조건부로 보고 아마 거의 다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진짜 빡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날 면접이랑 체력 검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날에는 여러분들 뭐 면접 준비라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혹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사관학교를 가면은 하루 자면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우리 이제 내신도 끝났겠다 기쁜 친구들은 막 가서 장난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막 장난치려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거기 계시는 뭐 인솔하시는 분들이 생도분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누나, 뭐 형, 오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도분인 거고 그 분들에게도 최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현을 하시고, 존경합니다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장난도 치지 말고 너무 가서 친해지지도 말고 그냥 내일 면접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차 시험 할 때 체력 볼 때도 막 마지막 바퀴에 띵거름 소리 지르면서 막 들어오고 했을 때 막 박수 치고 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평가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 같은 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임하셨으면 좋겠고, 가서 절대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제가 실제로 원래 했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년도 합격생들이 알려줬던 기출문제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중복되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체력평가에 자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해봐라 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기소개할 때는 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게 필승, 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충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공군사관학교 73기에 지원하게 된 수험번호가 있어요. 뭐 131 뭐 땡땡땡땡 있어요. 그런 거 장세환입니다. 지원 동기, 목표, 나의 장단점, 포부 순으로 자기소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관학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도 물어볼 겁니다. 사관학교에 떨어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인이 될 수 있는 루트들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임관을 하면 한 소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어떤 소대장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즉 리더십을 평가하는 질문인데, 이때 저는 이제 전에 군복무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소대장에 대한 일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뭐 간부랑 뭐 장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현역병 있잖아요. 저와 같이 그냥 군 복무하던 시절에 행군을 하다가 뭐 한 병사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 한 병사가 소대장님을 외치면서 뭐 약간 도움을 청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냥 병사들이 정말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그냥 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에서 제가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죠. 실제로 저도 드론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싸움 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뭐 벡터를 공부하자는 A그룹과 벡터를 공부하지 말자는 시간 아깝다는 B그룹이 있었는데 그 A랑 B 그룹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썼는지도 말을 했고요. 최고 몸무게도 물어봅니다. 제가 그때, 지금은 그래도 몸이 뻘컵이 돼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크지만 그때는 되게 작았어요. 지금 제가 키가 180에 75kg인가 그런데 그때가 62kg인가 61kg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최고 몸무게를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살짝 거짓말을 해가지고 66kg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최고 몸무게나 키도 물어봅니다. 왜냐면 군인은 외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최종 목표 꿈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공군사관학교 장이 되고 싶다고 했고, 사관학교 합격했는데 조종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조종 분야, 비조종 분야가 있다고 했죠. 뭐 드론 분야 공부해서 국방개혁 2.0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기초군사훈련에 자신 있냐고도 많이 물어봐요. 저희가 사관학교 입교하기 전에 기초군사훈련 봤잖아요. 실제 군인들이 받고 실제 빡센 거 봤는데 나는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고 뭐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하고요. 다른 대학교에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사관학교에 오느냐도 매우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공군사관학교에 가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내가 꼭 파일럿이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겠다 하고 필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후보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추가적인 기출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국가간 안보관은 무엇인지 말해봐라. 너가 가장 좋아하는 책 그리고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좌우명은 무엇이냐, 사관학교 생도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군대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 생각의 장교의 위치는 어떤 거냐, 군인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좋아하는 운동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고요. 집단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도 많이 물어봅니다.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전쟁을 보고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되게 시사상식도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반드시 준비를 해가야 되고 이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2차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사관학교는 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사관학교를 붙었지만 사관학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연세대, 공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원래 민항기 파일럿을 정말로 원했던 사람이고 이 민항기 파일럿을 보고 15년 의무복무를 하기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군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실제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거기 계시는 장교분들, 부사관분들은 정말 희생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연세대 공대로 입학을 했고요. 제 성향상 누구의 말을 듣는 것, 즉 지시를 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게 되게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 합격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단순히 뭐 돈, 명예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뭔 군대를 가냐, 뭔 군인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너무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고 그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직업이 나쁘지 않으니까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1차 합격한 것도 너무나도 대단하니까 2차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준비를 위해서 저희도 직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다 가능을 하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해봤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단순히 그냥 컨설팅 몇 번 뭐 시간 정해서 하다 보면 이 친구의 지원 동기서, 생기부 분석 이런 거를 다 해주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하고 사실 와야지 되게 효율적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저희가 다 알려주면 시간이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실제로 대면 컨설팅 혹은 온라인 컨설팅 하기 전에 몇 주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저희와 함께 대면 컨설팅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너무 먼신 분들은 비대면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자기소개, 그다음 국가관, 안보관, 국방시사, 모의 면접, 생기부 분석, 지원동기서 분석 등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드릴 거고 특히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제가 직접 체력 검정이나 같이 운동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면 면접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 참고해 주세요. 저는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